안녕하십니까.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방암의 치료에 있어서 각각의 항호르몬제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항호르몬제의 두 가지 큰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. 그 중에서 여성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게, 특히 폐경후 여성에서 여성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라는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이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는 앞선 영상에서 지방 조직에서 콜레스테롤이 에스트로겐,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약입니다. 이게 지방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에스트로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. 근데 이 효소를 억제를 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막아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럼으로써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페마라라든지 아리미덱스 이런 약물들이 대표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약입니다. 그래서 이 약들은 반드시 폐경 후 여성에서만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폐경 전의 여성들에서는 사실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소량이에요. 대부분은 난소에서 만들어지죠. 그렇기 때문에 별로 효과도 없어요. 그리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폐경 전 여성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폐경 후 여성에서만 사용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내가 폐경 후에 유방암 진단 받았는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다. 그러면 무조건 아리미덱스나 페마라 이 둘 중에 하나를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페마라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아리미덱스는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에서 조금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둘이 거의 비슷한 약물입니다. 그러면 이 약물의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? 이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골다공증이 있습니다. 이 약은 골다공증을 심화시켜요. 그래서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2배 이상 올라가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 약을 먹기 전에는 현재 골밀도가 어떤지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골밀도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고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거를 억지로 좀 좋게 해주는 약을 복용해야 될 수도 있고 주사 같은 거를 맞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D와 칼슘제를 같이 복용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.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. 하나는 이 약은 통증이 있어요. 근육통, 관절통이 좀 꽤 심해요. 근데 대부분은 몇 개월 지나면 그게 적응을 해서 점점 좋아지는데 이게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을 계속 복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. 이 호르몬 치료는 기본적으로 5년 또는 길게 먹으면 10년까지도 먹게 돼요. 근데 부작용이 있으면은 그 오랜 기간 먹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런 항호르몬 치료제들은 오래 먹을수록 그 효과가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원래는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늘기도 했는데 이거를 적게 먹을수록 그 효과가 적어지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리미덱스나 페마라를 먹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다. 그러면 이제 이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는 더 이상 쓰지 않고 타목시펜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는 막지는 못해도 그 이후에 호르몬이 유방암 세포와 결합해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항암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 폐경 후 여성에서 많이 쓰이는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라는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